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스 에스피널입니다. 2024년 마지막 유튜브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널에 있어서 올해는 엄청난 한 해였습니다. 구독자가 31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한 해였고 내년에는 더 바쁠 것입니다. 오늘은 UFC에서 2024년 가장 큰 순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몇 가지 흥미로운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새로운 챔피언인 일리아 토프리아입니다. 스페인과 조지아를 대표하는 토프리아는 오랫동안 타이틀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 그는 마침내 e스포츠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볼카노프스키를 물리치고 이를 실현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제가 알고 깊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토프리아는 2월에 그에게서 벨트를 빼앗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토프리아는 맥스 홀로웨이와 맞붙어 그를 노가웃시켰습니다. 홀로웨이는 수많은 싸움에도 불구하고 UFC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2명의 전설이 패배한 것은 스페인, 조지아, 유럽 MMA, 그리고 UFC 전체에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새로운 챔피언, 새로운 얼굴, 그리고 새로운 이름 패더급의 일리아 토프리아, 그는 이 부문과 UFC 전체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2025년에 무엇을 이룰지 보는 것은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2024년에 이룬 모든 것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엄청난 한 해를 보낸 또 다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드리커스 듀 플레시스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최초의 UFC 챔피언이라고 믿는 사람으로 특히 남아프리카의 대륙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듀 플레시스는 정말 색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면 그가 무엇에 뛰어난지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선수들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저는 그들의 강점, 약점, 무엇에 능숙하고 무엇에 그렇지 않은지 연구합니다. 듀 플레시스의 경우 그의 스타일은 의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MMA나 격투 스포츠 경기를 치른 사람이라면 비디오에 특정 자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상대와 함께 케이지, 링 또는 팔각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힘은 그러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볼 수는 없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 속도, 존재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외부에서 바라보면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듀 플레시스는 올해 초 숀 스트리크랜드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 승리로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리커스 듀 플레시스는 올해 말에 돌아와 전설인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물리쳤습니다. 1년에 2번의 놀라운 경기를 앞서 말했듯이 듀 플레시스를 볼 때면 가끔 그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가 하는 일이 그에게는 정말 잘 맞습니다. 2025년에 그가 수비 챔피언으로서 어떻게 전진할지 기대됩니다. 그의 첫 타이틀 방어전은 올해 초에 숀 스트릭랜드와 맞붙을 예정이며 그 싸움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숀 오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벤텀급에서 흥미로운 선수입니다. 보통 저는 제가 경쟁하는 체급과는 거리가 멀어서 작은 체급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숀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파이터로서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과장된 광고, 기술, 스타일 포인트,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요소까지요. 그는 재미있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저 그를 보고 싶게 만듭니다. 올해 초 숀은 말론 치토 베라와 싸우며 완벽한 셧아웃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모든 라운드를 쉽게 지배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싸움 후에 저는 숀 오말리 시대로 접어드는구나, 그는 디비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등장했습니다. 숀에게는 스타일적으로 완전한 악몽이었습니다. 메랍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는 싸움을 추악하게 만들었고 숀을 지치게 했으며 그의 모든 기술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메랍은 그를 걸어내려가 거칠게 다루었고 결국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타이틀이 바뀌었으니 2025년 1월에 메랍이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와 맞붙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기대됩니다. 그 싸움은 반드시 봐야 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렉스 페레이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알렉스 페레이라 팬이 아니라면 MMA를 보는 이유가 뭐야? 올해 그는 이리 프로아즈카, 자말 힐,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싸움인 칼릴 라운트리와 3번 싸웠습니다. 3번의 놀라운 공연. 그의 마지막 싸움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치열했지만 사실은 페레이라가 많은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속적인 싸움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205파운드가 넘는 다른 남자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거기에 훈련 캠프의 강도까지 더하면 됩니다. 그가 올해 이룬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페레이라는 라이트 헤비급에서 종종 마무리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제압한 훌륭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그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하고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팬들은 특히 UFC 퍼포먼스 연구소에서 최근 맞붙은 후 자말 힐과의 잠재적인 재경기에 대해 들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열기는 장대한 재경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하는 싸움은 알렉스 페레이라 대 안칼라에프입니다. 정말 스타일이 충돌이네요. 앞발로 싸우는 사우스포 레슬러 안칼라에프가 노가웃 아티스트인 알렉스 페레이라와 맞붙습니다. 이 경기가 2025년에 예약된다면 UFC 역사상 가장 큰 경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라이트 헤비급 부문에서요. 저는 두 거구가 노가웃 파워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벨랄 무하마드에게 간단히 인사드립니다. 그는 올해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리온 에드워즈가 제 친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공로는 인정해야 합니다. 벨랄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벨트를 차지하며 매우 잘 싸웠습니다. 그 행사는 저에게도 특별했습니다. 저는 같은 카드에서 싸웠고 커티스 블레이즈를 상대로 잠정 헤비급 타이틀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으로 넘어갑니다. 톰 아스피날 대 존 존스가 헤비급 벨트를 통합합니다. 두 헤비급 챔피언이 타이틀을 통합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뉴욕시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스티페 미오치치와 존의 경기를 보았습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스티페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파이터입니다. 저는 공격성, 속도, 파워 등 완전히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페 미오치치는 이제 은퇴했고 저는 그에게 존경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존 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시든 말든 저도 그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2025년에 그 두 벨트를 모두 차지할 것입니다. 그때가 될 것입니다. 올해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제 고향 맨체스터에서 제 벨트를 방어한 것입니다. 오전 5시에 25,000명의 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미쳤죠? 하지만 그렇죠. 올해는 놀라운 싸움이 몇 번 있었습니다. UFC 팬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이 글을 보는 대부분의 팬이 그럴 겁니다. 2024년은 정말 대단한 한 해였습니다. 옥타곤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요? 모든 디비전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2024년 내내 놀라운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뉴욕시에 갔었는데 정말 사랑을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제 이름을 응원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다면 오늘 제 눈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훈련 중에 눈을 찔렸어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앞으로의 큰 싸움을 위해 날카롭게 준비하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상은 거의 없었지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2025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 봐요.